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하기 어려운 주제인 노년의 재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년 뒤에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것은 기쁨과 사명을 주기도 하지만 그만큼 예상치 못한 도전과 갈등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67세 강민 씨와 59세 혜진 씨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두 사람이 상호를 만나며 적는 감정과 현실적인 문제를 통해 재혼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강민 씨의 선, 혼자라는 현실과 마주하기. 강민 씨는 67세로 젊은 시절 누구보다 성실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30년간 공기업에서 일하며 가정을 책임졌고 그의 삶은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는 두 자녀와 아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특히 첫 번째 아내와의 결혼 생활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따뜻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었고 아내와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당시 두 자녀는 학업에 집중하고 있었고 그는 슬픔을 마음속에 묻고 오로지 아이들을 키우는 데 힘썼습니다. 아내가 없는 빈자리를 느낄 틈도 없이 직장과 집을 오가며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가정을 꾸리자 그는 드디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평화롭고 여유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낚시와 등산, 여행 등을 즐기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이 점점 더 고요하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비 오는 날 창밖을 보며 그는 아내와의 추억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때는 이 비가 참 낭만적이었는데 지금은 쓸쓸하기만 하네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젊지 않다는 사실과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 씨와의 만남, 새로운 사람, 새로운 3년. 혜진 씨는 59세로 강민 씨와는 또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예술 강사로 일하며 창의적이고 활동적인 삶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남편과의 성적 차이와 반복된 갈등으로 결국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혼자 지내며 자립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작은 공방을 운영하며 소규모 전시회를 열고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진 씨 역시 마음 한구석에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쁘게 하루를 보내는 동안에는 괜찮았지만 저녁이 되면 텅빈 집에서 혼자 식사하고 조용히 잠자리에 들 때면 공허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녀는 이 감정을 친구들에게 털어놓으며 누군가와 다시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나 같은 나이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자주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지역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한 자리에서 그녀는 강민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강민 씨는 친구의 소개로 같은 모임에 나왔고 두 사람은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자기소개로 대화를 시작했으며 혜진 씨가 강 선생님은 은퇴 후 어떤 생활을 하고 계세요? 라고 묻자 강민 씨는 요즘은 주로 낚시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에 돌아오면 허전함이 커지더라고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진솔한 대답에 혜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비슷해요. 공방에서 바쁘게 지내는데 집에 돌아오면 적막함이 참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긴 대화를 나누었고 성우의 삶과 경험을 깊이 공감했습니다. 혜진 씨는 그의 차분하고 따뜻한 태도에 호감을 느꼈고 강민 씨는 그녀의 세련된 이미지와 밝은 미소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상담담은 어색함보다는 따뜻함과 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주 기간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일상. 상담담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강민 씨는 다음 만남을 위해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고 둘은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다시 만났습니다. 이 산책은 단순히 걷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서로의 삶을 깊이 알아가며 공통점을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혜진 씨가 혼자 사시는 게 힘들진 않으세요? 라고 묻자
강민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힘들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의 즐거움을 찾게 되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본이 혼자 지내는 것만이 답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만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로의 일상 속으로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날마다 강민 씨는 혜진 씨의 공방을 찾아가 그녀의 작업을 구경하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무언가를 만드는 걸 보니 혜진 씨는 참 특별한 사람이네요. 라고 말하며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혜진 씨는 그의 말에 웃으며 저야말로 이렇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라고 답했습니다. 강민 씨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 혼자일 때 느꼈던 고독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와의 만남에서 다시 젊어진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고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때로는 단순히 차 한 잔을 나누며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그의 일상은 풍요로워졌고 혜진 씨와의 만남을 통해 삶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혜진 씨는 금린 씨와 함께 했으면 세상에 나 혼자다 아니라는 걸 실감해요. 이렇게 서로를 위해 시간을 나누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새삼 깨달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여행도 떠났습니다. 바닷가로 떠난 그들은 손을 잡고 해변을 걸으며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강민 씨는 나 이제 이런 순간이 다시 올 줄은 몰랐어요. 라며 혜진 씨에게 내 삶에 와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했고 혜진 씨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저도 그래요. 당신과 함께라면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돼요. 라고 답했습니다. 주제는 점점 깊어졌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강민 씨는 그녀에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참 든든하게 느껴져요. 라고 고백했고 혜진 씨는 그의 말에 미소 지으며 우리 함께라면 더 좋은 날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녀들과의 대화, 새로운 가족을 향한 첫걸음. 강민 씨는 혜진 씨와 주제를 이어가며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결혼을 결심했지만 두 자녀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자녀들이 그의 선택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주말에 두 자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이었지만 강민 씨는 긴장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빠가 요즘 한분을 만나고 있어. 이름은 윤혜진 씨인데 정말 따뜻하고 좋은 분이야. 내가 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구나. 자녀들은 처음 뵈는 눈만 듯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첫째 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사실 저희도 아빠가 혼자 계신 게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셨다니 너무 다행이에요. 아빠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둘째 아들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가 누군가와 함께 지내시는 걸 응원할게요. 다만 저희도 그분을 직접 뵙고 아빠와 얼마나 잘 맞으시는지 알아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강민 씨는 자녀들의 솔직한 반응에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받아들여줘서 정말 고마워. 기회가 되면 혜진 씨를 너희에게 소개할게 라고 답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주 후 강민 씨는 윤혜진 씨와 자녀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윤혜진 씨는 따뜻한 성격과 배려심으로 자녀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고 자녀들은 아빠와 혜진 씨가 정말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라며 그들의 결혼을 지지했습니다. 결혼과 문제의 시작, 행복과 현실의 전개.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두 사람의 진심이 가득 담긴 자리였습니다. 가족들과 몇몇 가까운 친구들이 참석한 결혼식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맹세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을 함께 걸어가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살아나겠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설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윤혜진 씨는 결혼 후 강민 씨의 집에서 살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아침을 준비하고 저녁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순간들은 그들에게 큰 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몇 주가 지나자 작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윤예진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동민 씨, 제가 예민한 편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몸에서 강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점점 더 신경이 쓰이며 박민 씨는 당황했지만 그녀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 몰랐던 부분인 것 같다. 더 신경 써볼게 라고 답하며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샤워를 더 자주 하고 향수를 사용했지만 냄새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윤혜진 씨는 이 냄새가 계속 신경 쓰여서 잠을 잘 이루기 힘들어요 라고 말하며 별도의 침실에서 자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냄새의 원인, 병원 진단과 노력. 박민 씨는 냄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에 방문했습니다. 의사는 그의 노화로 인한 체취 변화를 설명하며 이는 특정 호르몬 변화와 피부 상태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미세 관리와 자주 샤워하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으면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민 씨는 의사의 조언을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는 샤워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고급 향수와 디오도런트를 구매했습니다. 또한 지간의 통풍을 개선하기 위해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침구류를 더 자주 세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윤혜진 씨에게 의사의 조언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노력을 이해하려 했지만 여전히 냄새에 민감함을 느꼈습니다. 냄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두 사람 사이의 감정적 거리감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생활 습관의 차이, 잦은 갈등이 축적. 냄새 문제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생활 습관에서도 큰 차이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박민 씨는 아침마다 조용히 신문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반면 윤혜진 씨는 활기차게 음악을 틀고 집안을 정리하며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음악을 틀며 집안을 정리하다가 동민 씨에게 물었습니다. 동민 씨, 이렇게 기차게 하루를 시작하면 기분도 더 좋아지지 않나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시작하는 게 익숙해서 그런지 너무 시끄러우면 오히려 피곤하게 느껴져. 그냥 나만의 속도로 시작하고 싶어. 음식 취향에서도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윤혜진 씨는 다양한 요리를 시도하며 새로운 음식을 만드는 것을 좋아했지만 박민 씨는 간단한 집밥을 선호했습니다. 그녀가 오늘은 조금 특별한 요리를 해볼까요? 라고 제안했을 때 그는 난 그냥 김치찌개 같은 익숙한 음식이 더 좋아 라고 답하며 무심히 거절했습니다. 이런 사소한 차이들이 쌓이며 두 사람은 점점 더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관계의 뜻과 이별의 선택. 몇 달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갈등으로 인해 점점 멀어졌습니다. 냄새 문제와 생활 습관 차이는 단순히 작은 극단감으로 끝나지 않았고 서로를 향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점차 커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혜진 씨는 박민 씨에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동민 씨,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참 어렵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정말 맞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동민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지만 갈등이 쌓이면서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상호를 맞춰가는 게 더 이상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박민 씨는 그녀의 말을 듣고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녀의 결정을 이해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를 붙잡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윤혜진 씨를 바라보며 단단히 말했습니다. 내가 많이 부족했나 봅니다. 당신이 나 때문에 힘들었다면 그건 내가 충분히 노력하지 못한 탓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계속 상처를 주고받는다면 당신 말처럼 이 관계를 되돌아봐야 할 때가 된 것 같네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윤혜진 씨는 이사짐을 정리하며 눈물을 훔쳤고 박민 씨는 텅 빈 집안을 둘러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 윤혜진 씨는 집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박민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민 씨,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은 제게 정말 소중했어요.
우리들 다 최선을 다했지만 때로는 사랑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 배웁니다. 서로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강린 씨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비웃겼습니다. 깨달음과 성찰, 재혼이 남진 두 분. 이래진 씨와의 짧은 재혼 생활은 강린 씨에게 큰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홀로 남은 집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되짚어보며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강린 씨는 재혼이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깊은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개인의 과학 독립을 존중하라. 그는 독신 생활 동안 형성된 자신의 습관이 관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깨달았습니다. 내가 혼자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어서 상대방과 함께하는 데 익숙해지는 것이 어려웠구나. 그는 반성했습니다. 결혼은 더 신중히 준비해야 한다. 그는 결혼이 성급한 선택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혼자서도 빛나는 삶. 이래서 강린 씨는 오랜 시간 자신을 돌아보며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상실감에 잠겼지만 점차 스스로의 삶을 새롭게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역의 노인 복지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고령자들을 위한 식사 배달 봉사를 하며 비슷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다시금 삶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또한 그는 평소에 관심이 있던 그림 그리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미술학원에 등록한 그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책과 삶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익혀갔습니다. 그림은 그에게 새로운 목표와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혼자서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왜 진짜 몰랐을까? 내가 내 삶을 살아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됐어. 주말마다 그는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며 가족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첫째 딸은 아빠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신 것 같아요. 이제 아빠가 정말 행복하신 것 같아서 저도 좋아요. 라고 말하며 그의 변화를 응원했습니다.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기. 이제 강린 씨는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 하기보다 자신의 내면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재혼은 내게 큰 교훈을 안겨줬어.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내가 나 자신과 화해하고 내 삶을 사랑해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지. 그는 자녀들에게도 자신처럼 인생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조언을 전했습니다. 삶은 생각보다 짧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 강린 씨는 이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매일의 일상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만의 빛나는 삶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세요. 강린 씨의 이야기는 노년의 재혼이 단순한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와 공감, 그리고 현실적인 노력이 함께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혼자서도 충분히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소중히 여기고 매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가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끝까지 봤습니다.를 남겨주시면 감사의 하트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따뜻하고 공감 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